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켄트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하버드식 시간관리 실천과 응용. 어떻게 이제 이걸 실천할 것인가. 아무리 좋은 것을 알아도 그래 너 하버드 나왔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면 아무 관계가 없겠죠? 넌 참 그냥 그래 너 잘났어. 나랑은 달라. 그게 목적이 아니죠. 네, 저의 목표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어드리는 겁니다. 제가 배운 것을 다 알려드리고 싶고,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시간관리 핵심은 시간에는 색깔이 있고 기록을 하라. 그거였습니다. 그죠? 생산적인 활동은 초록색, 새로운 만남은 파란색, 쉬는 거는 이제 핑크색. 이제 이건 학생 때의 것이고, 이제 직장 생활 하게 되면 여기 한 색깔이 더 들어가죠? 노란색. 오늘 보게 되는 시점부터는 아웃풋의 개념에 들어가는데, 참 좋은 책 하나로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시크릿. 보셨죠? 솔직히 이 종이죠. 그죠? 노트입니다. 기록의 핵심은 노트지만은, 우리가 이제 컴퓨터가 되면서 우리 온라인으로도 이제 쓸 수 있는 세월이 되었어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언젠가는 한 번은 시크릿으로 저도 막 기원을 했습니다. 언젠가 이 아날로그 방식이지만 이 컴퓨터가 되면은 우리가 굉장히 종이가 못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간 기록하는 사람들끼리 랭킹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일반 수첩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잃어버리면은 다 날아가 버리죠. 하지만 컴퓨터에 저장을 해놓으면 항상 데이터가 남게 되고 통합할 수 있고 책이 못하는, 종이가 못하는 것들을 같이 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종이가 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력만 하면 되니까요. 언젠가는 한번 꼭 아날로그지만 이거를 디지털로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매슬로우의 그 욕구 5단계 중에서 자아 실현 부분, 정말 커다란 의미 있는 꿈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성공하게 만드는 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나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같이 성공하게 하는 것. 함께 성공하는 것. 그런 것을 굉장히 기도를 드리고 염원을 드렸더니 한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디어를 얘기를 했고 이분은 실체화, 그거를 온라인에서 실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거를 실현해 주었습니다. 재미난 것은 사람은 혼자 있을 때는 그냥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지만 두 명부터 만나게 되면 사고가 터집니다. 좋은 일이 터집니다. 그래서 협동이 중요한 것이고 독불장군은 성공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나 혼자 기록하고 혼자 성공하고 혼자 행복하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거를 더 많이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국의 아이들이, 저는 그래요. 몇십 년 후면 저도 죽겠죠? 우리도 다 없어지겠죠? 하지만 어떻게 하면 한국의 아이들한테 시간 관리를 더 잘하게 할 수 있을까? 앞으로 100년, 200년, 500년 후, 1000년 후에도 그런 마음으로 시간 관리를 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더 발전할 수 있을까? 그때는 굉장히 욕심이 커지는 것 같아요. 단순히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시간 관리의 습관을 태어날 때부터, 딴난 아기 때부터 나왔는데 막 시간 관리하는, 응애 하고도 막 적는 그런 것을 꿈꿉니다. 그래서 저희 박종남 하버드식 시간관리 연구소장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 덕분에 많은 것을 지금 실현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분한테 어떻게 하면 또 시간 관리의 그 실천과 응용을 할 수 있는지 재미나게 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남 연구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 방금 소개받은 하버드식 시간관리 연구소장 박종남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명이 넘으면 울렁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을 하거나 강연을 하면 딱 마지노선이 20명입니다. 20명이 넘으시면은 정말 20명이 넘으시죠? 지금
저도 오프라인으로 종이로 쓰는 걸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하지만 종이로 쓰다 보니까 이 종이들이 나한테 분석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즉 분석과 컨트롤은 어떤 영향을 주냐면요, 나를 증진시켜 주는 일입니다. 즉 어머니들이 애들 뭐 공부 안 한다, 내 스스로 책을 안 읽는다, 나를 자꾸 컨트롤하고 하는 이유가 나를 뭐 때리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좀 더 높은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자아 실현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즉 그러려면 항상 봐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1년 전에 시간 기록하신 것들, 1년 전에 좋은 기억들 했던 것들, 그것이 지금 어디 있냐는 겁니다. 종이에 적힌 거는 어느 책꽂이에 살며시 들어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거를 데이터로 기록을 하면은 평생 나와 함께 다니는 겁니다. 내가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검색을 해서 꺼내 놓을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세상이 되면서 많은 지식들이 바뀌었잖아요. 많은 지식들이, 예전에 영어 사전 이만한 거 들고 다니던 거 이제는 전자사전 조그만 거 들고 다니시잖아요. 이것도 귀찮아서 인터넷에 그냥 검색하시잖아요. 좀 더 그러면 좀 더 빨리 검색을 하는 거죠. 시간을 그만큼 단축시킬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시간 관리는 온라인으로 하시면은 좀 더 편리하게 효과적으로 집중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명드린 거는 이런 방법론이 아니라 실제 제가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해볼 수 있는 실천이 가능하고 엄청나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제가 써서 도움을 받았으니까요. 저는 실제로 하버드식 시간 관리를 고민하고 외부로 만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저 스스로는 난 임상 실험자야. 이대로 한번 해봐가지고 좋은 것만 서비스해 주자. 그래서 좋은 것들만 계속 업데이트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거, 시간 관리라. 이 얘기 되게 많으시죠? 들으시죠? 그럼 시간 관리, 저도 많은 강연을 하고 다니시면서 시간 관리하면 첫 번째 기억하시는 것들은요, 이거예요. 자, 시간 관리, 영어로 하면 타임 매니지먼트입니다. 얘는요, 타임 테이블이에요. 시간표. 자, 벌써부터 이제 용어에 대해서 시간 관리, 그냥 국영수 해가지고 그냥 월화수목금 그냥 꾸준히 하고 저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학원 가야 되고, 밤에 또 독서실 가야 되고, 엄청나게 많은 일인데 우리는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휴대폰을 어머니들이 사주시면 휴대폰 맨 앞에 가족 사진이 있는 게 아니라 여친 사진도 있나요? 그럼 불효막심한 놈이. 대부분 학생들 같은 경우 시간표랑 학원 스케줄, 이게 앞에 있습니다. 왜 그거 항상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검색하고 이럴 필요 없으니까요. 전화하기 전에 나 뭐 해야 되는구나. 그게 공부하는 시간만 다 기록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건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관리가 안 되는 거죠, 학생들. 매일 보면서.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방학이 왔잖아요. 곧 있으면. 이건 다 거의 사람을 머신으로 만들죠. 이때 일어나고, 이때 밥 먹고, 이때 놀고, 이때 공부하고, 또 자야 되고. 항상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되고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우리가 반복되면서 하려고 하는 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뭔가요? 공부하는 거요? 공부하는 거 쉽습니다. 오래 보시면 공부하는 거 쉽습니다. 왜? 책상에만 앉아있으면 되니까요. 앉아서 졸아도 공부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방 닫고 앉아있어도 공부하는 시간. 어려운 거는요, 살 빼는 거. 앉아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움직여야 돼요. 그거 얼마나 힘든 거예요. 매일 움직이니까요. 그게 가장 힘든 게 건강관리가 가장 힘든 거죠. 그 무엇보다도 건강관리가 중요하다고 하죠. 자,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필요하죠. 뛸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집에서 잔다고 건강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어머니들 편하려고 발 진동기 놓고 그냥 사와있으면 다다다다다 해서 살 빼는 거. 자, 무릎 관절 나가시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그거 하니까 영향이 있는 겁니다. 즉 우리한테 아까 시간에도 에너지가 있고 색깔이 있고, 우리한테 건강을 주는 색깔을 어머니들이 소유하셔야 된다. 그 색깔을. 색깔을 소유하지 못하면은 영원히 나는 뚱땡이가 되는 거죠. 저처럼. 자, 그러면 시간 관리 전에 중요한 건 계획이죠. 플래닝. 계획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제 계획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2005년도에 뭘 준비했냐면 프로젝트 관리를 우리나라에서 또는 세계에서 제일 잘하기 위해서 뭔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잘한다고 이렇게 해봐야 누군가는 그게 뭐야? 라고 많은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프로젝트 MVP. 그 한 해 네가 프로젝트를 제일 잘한다라고 하는 MVP를 주는 거야. 오, 1년 동안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 형님이 주신 거예요. 미국에서 너 제일 잘해. 2006년에. 와, 1년 동안 준비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1년이 또 지났어요. 또 MVP. 여러분들 야구 선수들 MVP 주잖아요. 1년에 한 번씩. 프로젝트 관리입니다. 시간 관리보다 더 어려운. 2008년 MVP. 자, 2009년에는요. 아쉽게도 MVP. 아쉽게도 MVP입니다. 그럼 2010년에는요. 당연히 MVP겠죠. 왜냐하면 얘는 이제 저의 계획에서 습관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즉 우리가 플래닝을 짠다, 계획을 만든다, 스케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달성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달성하지 못할 수준까지 자신을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입니다. 한번 달성되면요, 그거는 내 계획이 아니라 이제 당연히 나의 장점, 이제는 더 큰 장점을 발견하러 가야죠. 발견하려면요, 난 저걸 하고 싶어. 이거는 발견이 아니라 상상이죠. 발견을 하려면요, 지도와 나침판을 가지고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항상 기록하고 나의 장점, 단점 항상 분석해서 기록을 어디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서 이제 발견하고 기록하실 거는요, 자녀분들이 계시면요, 우리 애는 당연히 하버드 가는 거야 돼. 당연한 거야, 이거는. 실패하면 서울대 가시는 겁니다. 달성하지 못할 수준까지. 우리 애는 인서울이야. 서울 안에 있는 대학만 있으면 돼. 그러면은 아시잖아요, 어디 가시는지. 목표가 어디까지냐는 겁니다. 목표는 달성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달성하지 못할 자기 능력을 그 이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 목표가 눈으로 그려지지 않으면요, 그거는 상상.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 체크는 단지 지금 한번 체크하시고 오늘로서 끝나는 겁니다. 내일부터는 새롭게 변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나는 이라는 이제 주제로 이제 보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자, 개념적인 신분과 비교적인 신분입니다. 개념적인 신분은요, 구매하셔야죠. 복권 하나 구매해서 난 당첨되면은 월요일부터 출근 안 해. 월요일에 출근하시면은 당첨 안 되신 분. 자, 개념적인 분. 나는 건강해야 돼. 나는 행복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짐하신 분들. 개념적이신 분. 거기 비교적이신 분은 목표를 정해서 목표를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기록하면서 밟아가시는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개념적이신 분들은요, 인풋을 좋아합니다. 비교적이시면 아웃풋. 인풋, 난 이거 해야 돼. 난 돈 많아야 돼. 나는 좋은 집이 있어야 돼. 나는 좋은 건물이 있어야 돼. 나는 우리 가족이 행복해야 돼. 다 좋은 얘기죠. 인풋. 하지만 아웃풋은 기록하고 실제 실천해야 되는 거잖아요. 실천적이냐, 내가 인풋의 생각을 갖고 있냐, 나는 아웃풋의 생각을 갖고 있냐. 그리고 이걸 얼마나 많이 하고 있냐. 즉, 단순하게 하고 있냐, 아니면 정교하게 하고 있냐. 단순하게 달력을 하나하나 지면서 이제 한 열흘 지났어. 앞으로 한 5일 남았어. 이날 중요해. 그렇게 단순하게 기록을 하시는 거냐. 아니면은 정교하게 매일같이 이날은 뭐뭐뭐 해야 돼. 이날은 뭐뭐 해야 돼. 계획된 스케줄에서 정교하게 하실 거냐. 자, 단순하게 하시는 분은요, 날짜별로 기록하시고요. 정교하게 하시는 분은 시간별로 기록을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 자리는 반드시 어제 기록되어져 있어야 될 그 시간입니다. 달력이든 어제 내 뭐 어떤 스케줄을 기록하는 그 달력에. 그냥 전화 받아서 좋은데요, 나 갈래. 이게 아니라 이미 이것도 계획돼서 오신 분들이 있고, 계획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좋으니까 그냥 마냥 따라오신 분들. 느끼는 성과, 가치는 계획되신 분이 더 많은 걸 얻어가십니다. 왜냐면 이미 준비하셨잖아요. 종이도 안 가져오시고요. 준비를 하신 분들. 종이 가져오신 분들, 준비하신 분들. 저희 타임블로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쫓아오신 분들. 자, 이걸 어디서 느끼냐? 나는 뭘 해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 계시잖아요. 어디서 해야 되냐? 자, 변화를 중심적이신 분,
또는 현상의 중심적이신 분입니다. 변화를 중심적이신 분은요, 남들, 제게 더 아이스크림 더 좋아. 나도 저렇게 먹고, 저 큰 거 엄마 사줘. 뭐 큰 거 먹고 싶어. 꼭 남들과 비교하시는 분들. 그거랑 관계없이 현상 중심적인 분은 자기 스스로 자기 계단을 가면서 자기가 높게 가기 위해서, 나 벌써 이만큼밖에 못 올라왔네. 현상을 중요시합니다. 즉, 자신을 중요시 하시는 분들이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타인과 비교하는 거 좋아하는 거냐? 아니면 나와의 비교를 좋아하는 거냐? 자, 이런 거를 우리 동기부여라고 그러죠. 자, 언제 느끼냐? 비전 중심적, 실행 중심적. 자, 비전 중심적은요, 여러분들이 항상 목표하고 꿈을 가는 거는요, 새해에 한번 진짜 장엄한 큰 꿈을 가지시죠. 네. 송년회 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나는 새해에, 해 뜨는 걸 봐야지. TV에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 그리고, 차 막힌에도 불구하고 동해까지 가시신 분들 있죠. 네. 일요일 그날 5시에 눈 뻘게 가지고 거기 가서도 못 일어나신 분들 있습니다. 어떤 분이요? 실행 중심적. 이날부터 해야겠다면 그날부터 움직이셔야 됩니다. 즉 비전 중심적이면요, 내일부터. 내일부터 할 거야. 실행 중심적이면요, 바로 지금부터 기록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바로 기록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실행 중심적이신 분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정성적, 정량적이라고 합니다. 한번 나는 시간을 알차게 보낼 거야. 그럼요, 일찍 일어나야 되죠. 알람을 한번 맞춰서 일찍 일어나시는 분.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할 게 없어서 뭐 그냥 주구장창 TV 보시고 이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하지만 정량적이신 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나 이 시간에 뭐해? 시계, 알람 시계를 그냥 수십 개 놓는 겁니다. 그 울릴 때마다 다른 걸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 휴대폰에 알람이 몇 개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알람이 하나이신 분들, 알람이 20개이신 분들. 즉, 자기를 압박하는 거죠. 즉, 알람이 하나이신 분은 벼락치기 공부의 대가이신 분. 당장 울리면 움직이신 분. 알람이 20개이신 분은요, 매일같이 벼락치기입니다. 매일같이 울려주니까 매일같이 벼락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차피 인생에 크게 도전하는 건요, 벼락치기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1년에 2-3번 할 거냐, 매일같이 20번 벼락치기를 할 거냐. 20번 벼락치기 하면요, 자기가 긴장을 해서 더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왕 벼락치기를 할 수밖에 없으면 공부도 매일같이 벼락치기 하면 됩니다. 매일같이 자기 시험 보고 매일같이 자기 이만큼 공부해야 되고 벼락치기 하고 안 되면은 꼴통하고 때리고 꼴통하고 때리고 또 벼락치기 내일 또 하고. 즉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한다고 하는 사람이죠. 지속적으로. 자, 이런 정성적이신 분들은 순간적으로, 그 다음에 계획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정량적으로 하시는 분들.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from 11 to 5, 11시에 자서 5시에 일어나면은 정말 당신은 시간 관리를 되게 잘하고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버드 시간 관리를 하는데 그 얘기가 딱 나서 그래, 나 한번 5시에 일어나 봐야지. 그래가지고 알람을 하나 딱 맞춰놨습니다. 5시에 딱 눈이 떠지는데 아시잖아요. 인간적으로 5분만 누워서.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실패. 그래서 방법을 바꿨죠. 일단 일어나자. 알람이 울리면. 알람이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일어나는 행동은요, 소파에서 다시 잡니다. 그러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알람은 끄라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깨우려고 있는 거고, 알람이 울린과 동시에 저는 바깥에 뛰쳐나갑니다. 끌리지도 않고 이미 나갈 준비하고. 왜냐면 정신 차려야 되니까요. 5시 딱 알람이 딱 울린과 동시에 바깥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러고 그냥 동네를 헤맵니다. 정신 말짱하지 않죠? 거의 이게 반 이렇게 돼가지고 저만 이렇게 동네에 5시 일어나서 움직이신 분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6시예요. 5시에 저 혼자 나가서 제가 먼저 건인입니다. 즉 남들이 마시지 않고 좋은 그 이슬이 맺힌 좋은 공기를 내가 다 먹고 입으로 나쁜 공기 다 내뱉습니다. 그럼 6시 오신 분들이 그 나쁜 공기 들이마시고 더 나쁜 공기 내뱉죠. 우리는 9시, 8시에 막 출근하기 위해서 막 뛰죠. 나쁜 공기 막 다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나는 아침에 그 맑은 공기를 샥 다 먹어가지고 아침 5시부터 나는 움직이고 있다.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지식을 5시부터 느끼십니다. 5시부터 7시까지 듣는 지식과 정보가 저한테는 한 달치
기존에 한 달치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게 들어옵니다. 왜냐면 어느 누구도 나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5시부터 7시 전화한 사람 없죠. 밥 먹으라고 소리치는 사람 없죠. 하지만 그 외에는 나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엄청 많죠. 자, 왜 하는지. 만약에 우리가 미로에 갇혔다라고 하면 행동주심적인과 기록주심적인 사람입니다. 행동주심, 미로에 갇히면요. 일단은 막힌 데까지 뛰어가죠. 그리고 막혔어. 어떻게 하고 이제는 어떻게 팀을 모아서 야 같이 막 뛰어보자. 너 이쪽으로 뛰어, 나 이쪽으로 뛰고 막힌 데 서로 정보를 공유하자. 해가지고 서로 막 뜁니다. 미로 속에서. 하지만 기록 중심적이면 미로를 가서 미로에서도 다 기록을 합니다. 그 사람은 미로가 아니라 가운데가 열린 미로에서 움직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같은 미로라도. 즉, 첫 번째 행동 중심적인 사람은요. 실천을 중요시하고요. 기록 중심적인 사람은 습관을 중요시합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못 이기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은 못 이깁니다. 즐기는 사람은 습관적인 사람한테 못 이긴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운동하는 걸 즐겨. 이런 사람과 알람이 울리면 그냥 바깥으로만 정신없이 뛰는 사람. 누가 더 잘 일어날까요? 저는 습관입니다. 이제 5시에 일어나는 게 알람 없이도 일어납니다. 이제 목표는 뭐냐면요. 해가 떠서 햇빛이 눈에 딱 들어오는 순간 일어나 보려고요. 알람이라는 이 도구 없이. 해가 도대체 몇 시에 뜨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5시에 나가도 해가 밝아요. 그놈의 해는 몇 시에 뜨는지. 해 뜸과 동시에 나가시는 분들은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인생에 성공하시는 분들. 해 뜰 때까지 일하시는 분들은요. 그 다음날 피곤해서 일도 제대로 못합니다. 밤새 벼락치기 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 시간 관리의 내용 중에서 이제 하나하나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관리하기 위해서요. 단지 종이에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날짜별로 빨리빨리 검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을 다음과 같이 색깔별로 연두 칠했습니다. 시간 관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또 할 일 리스트들. 시간이 가면 자동적으로 할 일 리스트들이 기록되고 이 기록된 할 일 리스트들이 날짜별로 다시 또 체크가 됩니다. 월별로 되고 날짜별로 되고. 날짜별로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다이어리나 수첩에 어디다 적어요. 지났어요. 걔가 나한테 알려주나요? 알람을? 너 이거 언제 알려주나요? 안 알려주죠. 시스템이니까요. 빨간색으로 나옵니다. 경고창. 이거 하루 지났어. 이틀 지났어. 경고창은 나온다. 경고창 주니까 저는요. 해야죠. 얘를 미룰 건가 아니면 오늘 당장 할 건가 결정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하루의 시간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시간을 분석할 수 있죠. 그린, 블루, 핑크, 옐로우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건강관리. 내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나한테 쓰고 있는지도 분석해야 되죠. 이거를 하나하나 기록하면요. 기록하다 쓰러지죠. 시스템이니까 하나 쓰면요. 여기다 건강이 나면 건강으로 자동으로 오는 겁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시간 관리할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죠. 시간 관리할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쓰던 거 그대로 분석까지 해주니까요. 분석은 나를 증진시켜주기 위해 하는 겁니다. 나를 통제하고 나를 바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증진시켜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요. 시간 관리할 때 제일 처음에 못하신 분은 뭐냐면 시간의 규칙을 안 정해서 합니다. 하버드 시간 관리는 이 시간의 규칙을 정하라는 겁니다. 즉 하루를 시작할 때는 눈을 떠서 시작할 때 난 뭐뭐뭐를 할 거다. 그리고 하루로 생활할 때 난 뭐뭐뭐를 할 거다. 저는 하루로 생활할 때 15분 낮잠이 있습니다. 낮잠은 잘 정신이 말짱해집니다. 지금 보셔도 상태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이런 걸 할 거다. 잠들기 전에 반드시 나는 책상을 정리할 거다. 책상 정리가 안 되면요. 오늘 할 일이 다 안 끝났고 막 너절분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얘기하시잖아요. 책상 좀 정리해, 방 좀 정리해. 일이 안 끝난 겁니다. 어수선한 거. 그러면요. 정리를 못하고 잠들면 아침에 일어나면 내 할 일이 이렇게 많이 쌓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할 일이 쌓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친 겁니다. 규칙을 정해야죠. 시간 규칙. 나의 규범입니다. 저는 5시에 기상. 하루를 시작할 때. 그 다음에요. 에디슨도 발명왕이지만 우리도 발명왕입니다. 단지 그거를 기록 안 하고 다 버려서 그런 거예요. 저도 아이디어를 막 기록하고 하는 거를 수첩에다 적고 노트에 정리했는데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타임블록에 기록하는 순간, 오, 제가 한 달에 20가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정신 나간 아이디어들. 하지만 이 아이디어는 나한테 어느 순간 빅 찬스가 왔을 때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빅 찬스가 왔을 때 서재에서 막 찾기 시작하죠. 아, 어디 있을까? 막 다 꺼내놓죠. 정리 안 되죠. 어딘지 모르죠. 아, 아쉬워. 나 이때 찾았어야 했는데. 절호의 기회였는데. 기록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절호의 기회란 절대 없습니다. 기록한 사람한테만 절호의 기회입니다. 아이디어를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하루 규칙을 정했으니까요. 규칙에 대해서 못 지키는 나쁜 습관들. 저도 5시 기상이지만요. 못 일어날 때 있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강연을 하면 긴장하잖아요. 아침 5시에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알람을 내가 얼굴을 보면서 이러고 자잖아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알람을 등지고 있잖아요. 그럼 못 일어납니다. 알람을 내 눈과 마주치고 너 5시 이겨보겠다. 그러면 일어납니다. 하지만 등 돌리고 잘 때 있잖아요. 알람 소리가 안 들리는 사람들 다 등 돌리고 주무신 겁니다. 너는 지져라, 나는 잔다. 그렇죠? 나쁜 습관들 다 기록해야죠. 하루 생활에 이게 시작할 때 나쁜 습관이냐? 책상 정리 안 했으면요. 잠들기 전에 나쁜 습관이죠. 기록하시면 내가 한 달간 나쁜 습관이 뭐가 있는지, 그러면 나쁜 습관을 일으킨 원인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원인들을 해결해야 되죠. 그러려고 기록하는 겁니다. 그 다음요. 스와트 분석에서 나의 장점과 약점을 분석해야죠. 나의 장점과 약점은요. 과거 겁니다. 그 다음에 기회와 위협을 없애야죠. 미래를. 즉 자기 자신을 알아라 그러잖아요. 나는 내 자신을 모르죠. 나는 이게 약해. 우리 어머니가 알잖아요. 우리 어머니들 애 데리고 어디 상담 가면 우리 애는 수학을 잘하고 영어는 스피킹이 잘 되고 애는 모르겠는데 우리 엄마 잘하는데요. 그렇죠? 이상하게 엄마는 잘해. 나는 모르겠는데 엄마 스스로 판단한 거죠. 그게 부족한 것 같다고. 기록을 안 하니까 우리가 판단력이 흐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분석이 제대로 안 되니까요. 실행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기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의 꿈, 드림. 꿈은요.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거, 확실한 거. 하지만 단기간이지만 추상적인 것도 있잖아요. 나는 몸매를 이쁘게 S라인 할 거야. S라인은 어떤 거 추상적이잖아요. 하지만 단기간에 끝내겠다 하시는 분. 또는 장기간에 객관적인 것들, 장기간에 추상적인 것들. 그 4가지로 분류해서 꿈도 구별해야죠. 그러면 2008년도에 이룬 꿈들, 2009년도에 이룬 꿈들 다 알 수 있을 수가 있죠. 2008년도에 꿨던 꿈이 상상인 놈들이 어떤 건지, 그리고 확실히 성공한 건 어떤 건지 분석이 가는 거죠. 그러면요, 나의 포트폴리오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우리는 책까지 시간 관리합니다. 즉, 이 책을 처음 만난 게 나랑 2달 전이다 하고 나는 이 책을 최근 다 읽은 게 일주일 전이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이 책을 나랑 만난 지, 책과 나의 만남이잖아요. 새로운 경험. 이 책과 나의 만남 지 2년 된 것도 있잖아요. 2년 동안 서재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재가요, 엉망이죠. 책 막 쌓아놓고 정리가 안 되시잖아요. 2년, 3년, 4년 되고. 저희 켄트김 소장님은 1년 이상 된 거는 기증하라고 합니다. 기증해야죠. 필요 없잖아요, 이제 더 이상. 그건 내 지식이 됐기 때문에, 나의 강점. 과거에. 다시 보지 않는다면요, 우리 인맥 관리하면서 한 10년 전에 만난 사람 연락 안 하면요, 전화부에서 삭제하잖아요. 삭제는 되게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습관. 그거를 기증해야 되죠. 책을 버리지 말고 기증. 하려면 책이 나랑 얼마나 오랫동안 만나지 않았는지 기록하죠. 이제 인맥 관리도요, 기록합니다. 제가 소장님과 한 910일. 만난 지 910일 됐습니다. 그러면요, 저 스토커네. 그러죠. 그러고, 저를 사람을 만나기 전에 그 사람하고 며칠 됐는지, 그 사람의 기념일, 이런 거는 이제는요, 귀찮죠. 기념일 하면 문자면서 다 오잖아요. 자동으로 주니까요. 이제 그런 거에 감동받으시는 분 없죠. 아니면, 저 사람과 나는 한 며칠 됐어. 그리고 최근에 며칠 전에 만났어. 어디서 만나서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주제로 나랑 함께 했어. 이런 거를 처음 만나자, 한 달 전에 뵀는데 한 달 전에, 낚시를 좋아하신다고 하시는데 요즘에도 낚시 많이 다니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저 스토커 같은 놈이 있나? 그렇죠. 인맥도요, 시간에 따라서 계속 관리해 주셔야죠. 명함으로 그냥 찍고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야 신뢰가 갑니다. 자, 이런 시간 관리 능력, 꿈,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는 노트에 기록을 하죠. 자, 과연
잘 할 수 있을까요? 노트에 정리해서. 이제 이걸 얘기해 드는 거나. 자, 노트가 불가능하다면 딴 걸 이용해야 되죠. 얘네들을 한번 정리를 다 해야 됩니다. 모을 수 있는 애들끼리 정리를 해서 그 안에 제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유일하게 해줄 수 있는 거 하버드식 시간관리 타임블록입니다. 이 모든 걸 통합 관리해 주는 겁니다. 자, 제가 이러고 떠드니까요. 사람들이 당신의 그러면 이 하버드 시간관리에 대해서 라이벌이 뭡니까? 라이벌은 누굽니까? 이거랑 유사한 제품들, 더 좋은 제품 라이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도 라이벌을 항상 하고 여기 계신 분 라이벌이 전부 다 켄트기 대표님 겁니다. 켄트기 소유자님. 네? 라이벌이죠. 우리도 하버드 가야 돼. 나의 라이벌이야. 나의 경쟁상대야. 자,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라이벌. 거짓말하면 벌 받는다는 게 라이벌입니다. 그렇죠. 거짓말하면 벌 받는다. 라이벌. 저의 라이벌은 어제 열심히 살았던 저의 모습이 저의 라이벌입니다. 즉 오늘은 어제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어제 내 모습보다. 어제의 나. 그래서 시간관리를 분석하는 이유가 어제의 나를 찾기 위해서. 저는 이건 실제 제 타임블록 쓴 겁니다. 어제의 나보다 항상 증진됐나요? 아니죠.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매일같이 저의 라이벌한테 지고 있는 겁니다. 제 라이벌을 이기려고. 그리고 황금의 시간, 황금을 많이 캐기 위해서. 그래서 타임블록에 기록을 하고 실천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간 관리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여러분들 네이버에 찾고 뭐 여러 가지 검색서에 찾으시면요. 뭐가 나오면요. 다 똑같습니다. 할 일을 정리하고, 할 일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계획해라. 적지 마세요.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 관리가 되면요. 다 했죠. 알면서도 우리가 그거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안 되는 이유는요. 바로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일어난 이유를 나한테 물어봐야 된다. 오늘의 나의 꿈, 오늘의 나의 목표, 오늘의 성공 요소를 기록해야 됩니다. 하버드 시간관리 타임블록은 오늘의 성공 요소를 먼저부터 기록한다. 오늘 내가 눈 뜬 이유. 여기 와서 많은 어머님들하고 많은 승자분들한테 한번 이거 허그 이거 포옹 한번 하는 게 나의 오늘 성공 요소야. 안 될 수도 있죠. 하지만 난 이게 성공 요소야. 그거 외치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사인해드려야지. 사인 연습도 하고. 오늘 성공 요소가 이겁니다. 강연 열심히 해야지. 그건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성공 요소는 틀린 거죠. 오늘 꼭 내가 황금을 얻어가야 될 거. 주식 상한가 매기겠다. 상한가를 난 찾겠다. 와, 그건 성공 요소죠. 그럼 성공 요소를 기록하면 뭐가 나오나요? 대부분 성공과 실패가 나온다 그러죠. 절대 하버드 시간 관리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경험을 하는 겁니다. 경험. 첫 번째는요. 성공의 경험. 와, 나는 이루었어. 성공의 경험. 두 번째는요. 실패가 아니라 배움의 경험. 배운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배운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 몸. 제가 오케스트라, 제 몸을 지휘하는 오케스트라입니다. 제 몸을 지휘하는 오케스트라에서 제일 낮은 계급에 있는 오케스트라 악기는 어떤 건가요? 발이죠. 제일 낮은 계급, 발. 뭐냐면, 우리 뭐 하면은 생각하지 않고 발품 팔아라 그러죠. 열심히 뛰어다녀. 그럼 된다. 그럼요, 제일 높은 계급은요? 그쵸, 머리죠. 자, 그럼 오늘의 성공 요소에 나는 오늘 책을 20권 읽을 거야. 40가지. 중간 단계에 있는 중간 계급이 40가지. 못 읽죠. 못 읽는 이유는요? 높은 계급에 있는 머리가 괜찮아. 오늘 고생했으니까. 괜찮아. 한 4권만 읽어. 그 4권 읽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경험을 한 거죠. 자, 이 경험을 왜 40가지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틀린 게 하나 있습니다. 제일 지위가 높은 건요. 머리가 아니라 손. 더 있죠. 기록하고 안 됐어. 야, 너 더 해. 손이 지위가 더 높습니다. 손은 기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록을 하면요. 뇌에서 안 돼. 안 할 수 있어. 근데 기록했기 때문에 움직여지는 겁니다. 지위가 더 높은 손이 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게 여러분들 사용하는데 돈이 하나도 안 듭니다. 공짜로 다 쓰실 수가 있는 게 바로 즉 시간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시간은 나의 열정과 희생으로 사시는 겁니다. 기록하시면서.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다 함께 외치면서 이제 하겠습니다. 자, 내가 기록한 모든 시간은 내가 기록한 나의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역사다. 예, 이제 저는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맞추고 이제 다시 켄트 김 소장님 마치고 이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죠? 그래도 되게 재미나게 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시간 관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이것이 뭐 노트에 쓰는 분도 있고 그냥 휴지에 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록하는 습관이 지금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겁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그냥 A4 뭐 이면지에다가 남들이 쓰고 남은 거 난 그거 쓰겠다. 좋습니다.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기록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성공할 것이고 기록하지 않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에 비해서? 기록하는 사람에 비해서.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매일매일 전투하고 왜? 제일 이 세상에서 라이벌 결국 누구죠? 제일 게으른 사람은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의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여름 방학 동안 매일 영어 단어 200개를 공부하면 누가 잡아갑니까? 여러분이 S라인을 만들면 여러분의 남편이 벌금은 냅니까? 경찰이 잡아갑니까? 우리가 일본어, 영어, 중국까지 공부하고 4개, 8개국까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하면 아무도 벌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결국 뭐냐면은 내가 제일 게으르기 때문에 내가 제일 왜? 싫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 우리가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나보다 더 부자인 사람 왜 듣기 싫어하고 읽기 싫어하는지 아시나요? 질투나니까 열받으니까 그러니까 걔네들과 나랑은 다른 사람들이야 라고 치부하고 나는 이쪽 편이 좋아. 나는 가난한 게 편해. 난 게으른 게 편해. 난 니들처럼 안 살아. 너희들은 부지런하게 살아. 난 이게 편해. 결국 뭐냐면 자기 합리화입니다. 자기 거짓말입니다. 결국 저쪽으로 가느냐 이쪽에 남아있느냐 누가 선택하느냐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계속 그걸 하기 위해서 시간 기록이 필요한 거고 저희가 온라인으로 만든 이유는 많은 아이들이 그죠? 아까 보셨듯이 랭킹 정말 시간 기록하는 거에서 경쟁심이 붙었을 때 나 혼자가 기록하면은 작심삼일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경쟁을 하고 나와 비슷한 사람들 같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같이 하게 되고 더 재미가 있습니다. 혼자 하는 건 재미가 없습니다. 운동도 그렇잖아요. 혼자 헬스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팀 스포츠가 더 인기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혼자 시간 기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는 시간 관리의 혁명을 꿈꿉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해서 더 많은 한국에서 시작을 하지만 미국을 넘어서 중국 아이들까지도 우리가 만든 시간 관리. 재미난 게 여러분 1443년 이 해가 무슨 해인지 아십니까? 1443년? 딩동댕. 박수 치겠습니다. 이야. 재미난 거는 한글이 1443년에 만들어졌지만 그게 실제 상용화되기 위해 인정받은 것은 500년이 걸렸습니다. 그 당시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을 때 다른 사대부와 양반들은 왜 이거를 알려줘서 우리 기득권이 이 백성들한테 이 아둔한 백성들한테 우리가 글자를 가르쳐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무슨 말이냐면 정말 대단한 발명품입니다. 한글은 유네스코도 인정을 했고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한글을 인정하고 그 후에 독립을 한 다음에 지금 몇 년이 지났죠? 1945년 이후에 몇 년이 지났죠? 거의 70년도 안 지났습니다. 그죠? 70년 정도? 근데 그 순간, 그 짧은 해 동안 우리는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은 무지막지하게 재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전엔 힘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시간 관리도 남들보다 안 할 때 더 많이 교육을 시켜야 되고 결국 우리는 교육밖에 없습니다. 남들보다 더 앞서 나가는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핵심 중에 하나가 결국 시간 관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앞으로의 미래 2009년이죠? 저는 3009년, 4009년을 생각합니다. 앞으로 2000년이 지났을 때 우리가 시간을 결국 그때도 시간 관리에 대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습니다. 그럼 2000년 후를 생각을 하면서 시간 관리를 지금부터 더 획기적으로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시간 관리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박종남 연구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매일 밤 자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시간 관리는 학교가 지금 가르쳐 줍니까? 시간 관리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까? 학원이 가르쳐 줍니까? 시간 관리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우리 집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정말 소중한 교육이지만 아무도 시켜주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학교에 기대지 마십시오. 정부에 기대지 마십시오. 맨날 정부 탓해요. 왜 가면 정부가 안 해주고 그거 자체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정부에 기댑니까? 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학교에 기대고 학벌에 기댑니까? 학벌만 나오면 내가 똑똑해지겠지? 그거는 굉장히 게으른 생각입니다. 학교나 학벌이 나를 똑똑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똑똑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성공하게 시키는 겁니다. 내가 내 꿈을 이루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저절로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꿈을 이루는 겁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기록을 통해서 나의 하루를 분석하라. 나의 하루를 분석하라. 그리고 시간 비용을 기록하라. 자 보세요. 가계부 같은 경우 가계부 쭉 못 쓰시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러면 시간 비용 올해 매년 최소한 한 번씩이라도 온 가족이 한 번은 가계부를 쓰는 날을 만드십시오라는 겁니다. 하루만큼은 제발. 영어로는 플리즈, 중국말로는 칭. 예. 자, 시간 비용과 나의 하루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정리 습관을 시작하라. 무슨 말이냐면 잠자기 전에 애들한테 정리하고 자. 그게 아니라 같이 정리하는 겁니다. 엄마와 같이 정리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십시오. 왜냐면 엄마가 치우면 자기도 치우게 됩니다. 엄마가 말만 해. 그죠? 뒤에 크면 아빠 그러죠. 야, 담배 피지 마. 술 마시지 마. 담배 피지 마, 너. 같이 하라는 겁니다. 같이 정리하는 시간. 뭐냐? 가정에서 시작을 하고 아빠, 엄마가 먼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 10대 아이들, 한국의 10대 아이들은 너무너무 이 세상에서 거의 제일 불쌍한 애들입니다. 근데 얘들은 집에 가면 또 혼납니다. 학교에서 혼나고 집에 가서 또 혼나고. 대한민국 아이들이 제일 불쌍한 아이들 아닌가요? 우리나라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한민족이라 합니다. 한이 많은 민족입니다. 그죠? 다 소리 지르고 혼내고. 우리는 너무너무 칭찬에 빈약합니다. 그죠? 무슨 말이냐? 소리만 지르고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같이 활동을 하라. 시간 관리 핵심은 어디서 됩니까? 부모님이 먼저 시간 관리를 시작하라입니다. 아빠, 엄마는 가계부도 안 하면서 아빠, 엄마는 정리도 안 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실천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라. 처음에 애가 힘들 거예요. 일어나는 게. 아빠, 엄마 먼저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습을 먼저 보여주면서 따라오게 해야지 소리를 지르면 제일 지극히 단순한 동기부여 방법입니다. 절대 따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여보 지금부터 한 달에 1kg씩 안 빠지면 맞아. 체벌 있어. 그럼 여러분 신이 납니까? 여러분 같이 운동하자. 같이. 바로 그 안에 성공이 있다는 겁니다. 10kg를 뺀 그날에만 성공이 아니라
그 과정, 그게 여행이라는 겁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이제는. 아빠 혼자 일어나서 혼자서 뼈 빠지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정리하고 함께 최소한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은 같이 얘기하는 시간. 결국 성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여러분이 그렇게 매월 올해 이번 달에 쓴 비용 같이 계산하면 누가 잡아갑니까? 공짜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이들 공부, 학원, 학교에 너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교육, 시간 관리, 예를 들면 경제 교육, 이런 것도 못 시킨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먼저 시간 관리를 시작을 하라. 그리고 또 하나, 자, 여러분, 제가 막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시간 기록 시작하십시오. 저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랭킹도 붙으면서 지금 같이 싸우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책들은, 그러니까 수월한 책들은 읽어보니까는 2시간에 4권 정도 보고요. 그죠? 책 읽는 시간이 점점 빨라지죠? 무슨 말이냐면은 책을 많이 보면 볼수록 시간이 빨라지듯이 바빠서 시간 관리는 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시간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바쁘게 되는 겁니다. 재미난 거는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절대 바쁘지 않습니다. 말은 바쁘다고 하죠. 예의상. 되게 여유롭습니다. 그리고 내 시간을 내가 컨트롤하기 때문에 굉장히 서두르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고 무슨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도 그거를 막 놀라는 게 아니라 버퍼가 있습니다. 쿠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그걸 언제 할 것이냐 이겁니다. 시간 기록을. 우리가 이렇게 떠드는 이유는 바로 오늘부터, 지금부터 기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건너오시라는 겁니다. 거기 계십니다, 지금. 이쪽으로 건너와서 우리 함께 성공하자입니다. 왜 외롭게 힘들게, 그리고 자존심만, 되게 불쌍한 거예요. 내 자존심을 위해서 게으르게 산다는 것은 같이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 편으로 건너와 주십시오. 왜? 같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혼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만 재벌이야. 근데 다 가난해. 집을 나서면 다 가난해. 다 죽고 있어. 좋을까요? 재미난 것은 여러분, 중산층이 망하면 항상 혁명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항상 중산층이 망하면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중산층이 잘 살아야 됩니다. 부자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부자를 저놈들 이게 아니라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 나도 돼야겠다. 그런 사람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부자가 싫으면 딴 나라로 가면 됩니다. 부자가 없는 나라로 가서 거기 살면 됩니다. 난 부자가 되고 싶어. 그런 기회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환영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 한국은 굉장히 기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참 재미난 게 어떤 사람들은 난 인맥이 없어, 돈이 없어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없는 데에서도 불구하고 다 만들어냅니다. 거기에 결국 뭐가 도움이 되느냐? 시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 기록을 하라는 겁니다. 시간 관리는 기록하는 삶을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면 시간 기록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꿈은 누구와의 약속입니까? 우리 아이와의 약속입니까? 우리 남편과의 약속입니까? 나와의 약속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약속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난 이거 하고 싶어 했을 때 그게 정말 절실하지 않다면 여러분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물으셔야 되는 게 남들이 보이기에 좋은 백을 사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정말 그 백이 좋아서 사시는 겁니까? 저는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한국의 어머님들이 많이 쓰시는 우리 똥자가 들어간 가방을 많이 쓰시는데 정말 그게 좋아서 쓰시는 겁니까? 아니면 과시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약속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꿈. 결국 뭐냐면은
결국은 그건 뭐냐면은 남의 시야에 끌려가는 인생이에요. 똥자 들어가는 그게 있으면 성공한 겁니까?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시간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나와 약속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문제는 나와 약속이 뭐지? 모르면 시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뭘 하고 싶은 거를 찾아가는 것, 그리고 기록하는 것. 자신의 꿈은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날. 그래서 오늘 반드시 기록을 하시고요. 목표를 정하실 적에는 5가지 방향으로 정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또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것은 자산. 결국 재산이죠. 예를 들면 매월, 올해 이제 6월 지났습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매월 목표 순수익을 정하십시오. 목표 순수익.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있을 적에 너 매월 얼마를 모을래? 아빠는 얼마 모을 거고 엄마는 얼마 모을 거고 실제 금액이 나와야 됩니다. 그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거를 겪고 자란 애는 저절로 경제 교육이 돼서 자라나는 것이고 그거 없이 자라는 애는 경제 개념이 없는 사람으로 자라납니다. 또 하나 뭐가 나야 되느냐? 매월 목표 저축 금액을 정해야 됩니다. 목표 순수익과 목표 저축은 다른 겁니다. 순수익은 얼마 나오는데 거기서 얼마를 내가 투자를 하겠다. 저축을 하겠다. 두 번째로는 가족, 친구, 결국 사람이죠. 예를 들면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매일 전화를 걸 사람들을 정하십시오. 매일 안부를 묻을. 예를 들면 여러분의 부모님도 괜찮습니다. 내가 오늘의 성공 요소에서 나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6시에 우리 부모님을 깨워야지.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외할아버지,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립니다. 제 성공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면 전화 드려서 저 출근합니다. 일어났습니다. 맛있는 거 드세요. 매일 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일요일은 쉽니다. 사람 중에서 내가 아껴야 될 사람들을 누구인가? 내가 정말 내 소중한 친구들이 누구인가? 적어보십시오. 그런 프로세스를 같이 해보십시오. 가족에서. 그리고 매월 인맥 관리 몇 명을 정하십시오. 예를 들면 매월 3명한테 연락을 해야겠다. 내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들 많이 알지만 바쁘다 보면 연락을 못하죠. 매월 할당량을 주는 겁니다. 매월 4명이다. 그러면 매주 1명입니다. 오랜만에 친구 전화해서 안부 묻기. 갑작스럽게 전화해서 나 돈 좀 필요한데 이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전화하는 게 아니라 매월 내가 사람을 몇 명 관리할 것인가. 안부 그냥 불쑥 잘 지냈니? 수다 떠는 거죠. 그 숫자를 정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발전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지금 어머님들이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일 행복할 때가 또 하나 뭔가 배울 때입니다. 새로운 걸 경험할 때.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나는 무엇을 배우고 싶은가? 대부분 안 합니다. 왜냐? 게으르기 때문에. 아휴, 애들도 있고 시간이 없어.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그죠?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첫 번째 자산, 두 번째 가족과 친구, 사람, 세 번째 자기 교육, 자기 발전, 네 번째 건강. 매일 최소 20분을 운동하겠다. 대부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기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하는 맛으로 운동해야 됩니다. 오늘 했어. 아놀드 스왈츠제네거가 운동을 했을 때 한 세트를 하면은 하나 긋고 두 세트 하면은 또 하나 긋고 긋는 맛으로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소룡이 몸을 만들었을 때 이거죠. 이소룡의 자서전을 보면은 기록했습니다. 그날 몇 킬로를 들었는지, 조깅을 몇 시간 했는지. 기록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운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운동하고 말아버리면 힘들면 안 해버립니다. 매일매일 기록, 결국 뭐냐? 손이 제왕입니다. 기록하는 손이 제왕입니다. 내 몸이 게으른 것을 지휘하는 것은 이 두 손 가지고 움직이고 이렇게 세우고 해야 됩니다. 내 손에
두뇌가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얘가 제일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매일 정시에 자고 정시에 자는, 잠자는 시간도 알람 클럭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밤 12시가 되면 때라랑 울립니다. 잠자는 시간. 저녁 먹는 시간 때라랑 울립니다. 항상 저는 막 뭐 하다 보면은 저녁을 못 먹고 이렇게 끼니를 잊는 적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알람 시간이 여러 개가 있어야 됩니다. 잠 깨는 시간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되게 단순한 거죠. 잠 자는 시간 되게 중요합니다. 잠을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비타민 먹는 거, 그것도 좋은 습관이 되겠죠. 그럼 기록을 하라는 겁니다. 기록할 리스트가 많아지시면 질수록 더 건강해지실 겁니다. 그 5번째로는 경험, experience. 그죠? experience죠. 올해 남은 6개월 동안 여러분 매월 한 가지씩 6개의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제가 정해드릴까요? 콘서트 하나 가시고요. 오페라 하나 보시고요. 박람회 한번 새로운 거 한번 가보시고요. 요즘 뭐 건축 박람회 MBC에서 하죠. 그것도 좋고요. 뭐랄까 그 젊은이들이 가는 이 커리비안 베이 뭐 이렇게 이런 데 가면은 좀 놀이동산 가면은 또 특별한 파티가 있겠죠. 그런 데 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6개의 내가 남아있는 6개월 동안 그거를 계획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주관식 문제입니다. 뭘 하지? 그게 어떤 사람 그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로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육은 로봇을 만드는 교육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꿈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해주는 것을 듣고 너는 일만 해. 그게 우리가 만든, 누군가는 만든 로봇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못 찾습니다. 남이 시키는 걸 합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모릅니다. 영화 매트릭스 보면은 기억나시나요? 영화 매트릭스? 그 컴퓨터가 사람을 다 조정을 하죠.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죠.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깨어나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가.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남아있는 6개월 동안 난 이걸 할 거야. 그거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 5가지 목표를 정할 적에 자산, 가족, 자기 발전, 건강, 그리고 경험. 목표를 세우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숫자로 바꿔줘야 됩니다. 책은 몇 권, 새로운 경험 몇 개, 몇 분. 그래서 그거를 숫자를 하나 다 적어주셔야 됩니다. 책을 볼 적에 저 같은 경우는 책 시작한 날짜, 그 중간중간에 시계를 보게 되면은 또 그걸 적습니다. 몇 시에 봤다는 것을. 이 타임블럭을 이제 보셨는데요. 시간 관리에 제일 중요한 것은 기록하는 습관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하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누가 뭐라 했죠? 누가 그랬죠? 그를? 누가 그랬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맞아요. 셰익스피어가 그랬어요. 시간 기록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사람은 더 성공할 것입니다. 더 빨리 부자가 될 것이고 더 많이 행복해지실 겁니다. 기록을 하지 않는 사람은 승진에서도 밀리고 기획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게 됩니다. 이거는 지난날 과거의 역사 속에 많은 분들을 보면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보다 제가 잘나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똑같이 시간 관리를 안 했던 사람이고 하지만 시간 관리를 하면서 그 효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다 같이 성공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편으로 많이 넘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주에는 시험의 나라 대한민국에 대해서 한번 또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지게 열정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등급 연비는 당연하다. 국내 최초 액티브 에코시스템까지 더했다.
소렌토 R 그 두 번째 신화 2.0 탄생. 소렌토 R. Just let me take you there. We got to take it there. Just let me take you there. 스타일 깊이를 더하다. Absolute Style, Lassetti Premier Blue and Black. 착한 여자가 좋아? 섹시한 여자가 좋아? 선글라스는 시선의 자유를, 최근 수면의 자유를, 엄마야 공포 영화는 스킨십의 자유를, 데이터 통화의 자유는 누가 주지? 쇼! 데이터 완전 자유요금! 쇼! 정혜영 씨는 왜 종이 한 장을 세탁기에 넣는 걸까요? 이 한 장은 분말 두 스푼, 액체 한 컵과 같은 효과의 놀라운 세탁 세제니까요. 이제 한 장으로 깨끗하게. 테크 간편 시트. 당신이 어디에 있든 휘센의 바람은 당신만 찾아갑니다. Life is cool. 휘센. 프루덴셜 생